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어요. 순차 정렬도 다뤘고 버블 정렬, 선택 정렬을 다뤘었는데 반복 정렬 알고리즘 중에 맨 마지막인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앞부분에서 반복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증명하기 위한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먼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삽입 정렬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반복적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작성한 논리대로 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문 내에서 변하는 성질인 루프 변성 그리고 반복문 내에서 변하지 않는 루프 불변성을 통해 가지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만약에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면 합계를 0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에 있는 값을 합계에 더해야 되니까 반복문 내에서 인덱스라는 변수를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현재 합계에 썸 더하기 인덱스를 더해서 썸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썸에는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했을 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변하는 성질은 루프 변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질은 루프 불변성. 이걸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당 반복문의 루프 변성은 인덱스가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루프 불변성은 현재 썸은 언제나 스타트에서 인덱스까지의 합계가 썸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의 합계를 썸이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다. 즉, 위 알고리즘은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강의하기로 할게요. 정렬 알고리즘은 배열에 있는 자열을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삽입 정렬은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정렬을 해야 될 대상들을 좁혀 나가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점진적으로 정렬할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하는 정렬 방법이고 정렬할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되면 새로운 범위에 포함하는 원소가 앞으로 이동해 가면서 자신보다 작은 원소를 찾을 때까지 이동하면서 자리를 교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렬해 나가는 알고리즘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도 정렬을 해야 될 배열의 시작 주소와 원소 개수, 비교 대상, 비교 알고리즘이 입력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1에서부터 n까지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게 되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갑니다. 대신 새로운 원소, 새롭게 범위에 포함된 원소를 앞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할 거니까 j는 i에서부터 1씩 감소시켜 가면서 만약에 j-1과 j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서 j에 있는 원소가 더 크게 되면 교환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294156837 이 9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i는 1,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하나만 있을 땐 정렬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i는 1, 인덱스 1까지 새롭게 범위를 추가할 건 9부터예요.
그래서 J는 I 값에서부터 출발하되 9와 J와 J-1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 보니 J는 값이 더 크다. 그러면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일례전이 완료됐습니다. 자, 범위를 1 중과시켜가지고 이번엔 인덱스 2까지 쭉 현재 4가 있는 원소까지 정렬 범위에 포함시키고요. J는 I에서부터 출발합니다. J에 있는 값 4와 J-1에 있는 원소 9하고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럴 경우엔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하고 J를 1 감소시킵니다. 현재 J에 있는 값 4와 J-1에 있는 값 2,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루프를 탈출합니다. 이해전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정렬해야 될 범위를 1 중과시켜요. I는 3이 되고 인덱스 3에 있는 1도 이제는 정렬해야 될 원소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J는 I, 인덱스 3에서부터 출발하고 J에 있는 원소 1과 J-1에 있는 원소 9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원소가 더 작네요. 이럴 경우엔 J에 있는 원소와 J-1에 있는 원소를 교환을 하죠. 그리고 J를 1 감소시킵니다. J에 있는 값 1과 J-1에 있는 원소 4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러한 경우엔 교환을 하고요. J를 1 감소시킵니다. J에 있는 값 1과 J-1에 있는 원소 2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J에 있는 값이 작으면 두 값을 교환을 하고요. J를 1 감소시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회전이 완료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범위를 넓힙니다. 현재 I는 4, 이제는 인덱스 4, 즉 5번째 원소까지 우리는 정렬할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요. J는 4에서부터 출발하는데 J에 있는 값과 J 앞에 있는 값 5와 9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럴 때는 교환을 하고요. 교환을 하고 J는 1 감소를 합니다. J에 있는 값 5와 J-1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크네요. 이럴 경우에 루프를 탈출합니다. 회전이 완료가 되고요. 다시 정렬해야 될 범위를 1 중과시키죠. J에 있는 값과 J-1에 있는 값을 보니 J에 있는 값은 6이고 J-1에 있는 값은 9니까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J는 1 감소시키고요. J에 있는 값은 6이고 J-1에 있는 값은 5네요.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루프를 탈출하고 5회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정렬해야 될 범위를 1 중과시키는 거죠. 그 I는 6으로 중과시켰고요. J는 6에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J에 있는 값 8과 J-1에 있는 값 9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 경우엔 교환을 한다고 했죠. 교환을 하고 J를 1 감소시킵니다. 현재 J에 있는 값은 8이고 J-1에 있는 값은 6이에요. 그 J에 있는 값이 J-1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니까 루프를 탈출하고 6회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정렬해야 할 범위를 1 중과시키는 거죠. 인덱스 7까지 8개의 원소를 이젠 정렬할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요. 새롭게 추가된 J를 I 값 7로 출발하고 J에 있는 값 3과 J-1에 있는 값 9를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럴 경우엔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J를 1 감소시키고요. 현재 J에 있는 값 3과 J-1에 있는 값 8,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 J에 있는 값과 J-1에 있는 값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J를 1 감소시키고요. 현재 J에 있는 값은 3이고 J-1에 있는 값은 6이네요.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 J에 있는 값과 J-1에 있는 값을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J 값은 1 감소시키고요. 또 현재 또다시 J에 있는 값과 J-1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보니 J에 있는 값은 3, J-1에 있는 값은 5, J에 있는 값이 작으니 교환이 발생을 하고 J를 1 감소시킵니다. 다시 J의 값은 3이고 J-1에 있는 값은 4니 J에 있는 값이 더 작아요. 이 경우엔 교환을 이루어야 되고요. J 값을 1 감소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루프를 탈출하고 7회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게 되게 되면 전체를 정렬할 수 있다라는 게 삽입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내부 반복문을 살펴보시면 J라는 값은 새로운 원소 위치에서부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불변성은 J에서 I의 원소 중에 최소값은 즉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면 앞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하니까 작은 값은 언제나 J에 있게 돼요. 그래서 J와 I의 원소 중에 최소값은 J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반복문 같은 경우엔 I 값이 정렬할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고요. 루프 불변성은 인덱스 0에서 인덱스 I 사이의 원소는 언제나 정렬 상태, 즉 정렬할 범위를 넓혀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인덱스 0에서 인덱스 I 사이의 원소는 정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외부 반복문의 루프 불변성입니다. 결국은 외부 반복문의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보면 I 값이 결국은 N까지 가기 때문에 외부 반복문을 탈출하고 나게 되면 인덱스 0에서 인덱스 N 사이에 있는 전체 원소는 정렬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근식 표기로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할게요. 내부 반복문을 비교하는 시간을 S-N이라고 가정을 하기로 합시다. 그랬을 때 비교하는 건 내부 반복문은 J는 I에서부터 J 값을 앞으로 이동해 가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N-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반복문에서 비교하는 시간을 T-N이다 라고 한다면 T-N은 S-N일 때, S-N-1일 때 해가지고 S-2개일 때까지 실질적으로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와 같이 확정해 나가는 거고 결국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T-N은 순차 정렬에 의해서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환에 걸리는 비용은 실제 비교해서 T축계 J에 있는 게 J-1보다 더 크게 되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횟수하고 교환에 걸리는 비용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삽입 정렬에 걸리는 수행 시간은 T-N에 있는 값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낮은 차수인 2분의 N은 버리고 높은 차수인 2분의 N제곱 중에 상수 2분의 1을 배제하게 되게 되면 빅고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삽입 정렬 알고리즘도 정근식 표기를 했을 때 수행에 걸리는 시간은 빅고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삽입 정렬에 관한 부분도 한번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설명에 대한 내용, 우리가 강의했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사이트에 가보면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성능 분석까지가 우리가 본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로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C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환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배열에 이와 같은 원소가 있을 때 삽입 정렬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거, 이 삽입 정렬 내부에서 현재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원소를 I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J와 J-1,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서 앞에 있는 원소가 더 크게 되면 교환을 하겠다. 그리고 교환을 했을 때 현재 값을 화면에 출력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루프를 탈출하여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체가 정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수행을 다 완료하게 되면 정렬이 완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언제나 효율 T스토리 사이트를 한번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네트워크 속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보지 못했었어요. 이 사이트에서도 동영상 강의 C언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이 디딤돌 알고리즘 C언어에 가게 되면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관한 강의를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제가 국내에 여행했었던 내용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휴식도 취해가면서 하셔야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부터 우리는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 이후에 반복적인 알고리즘으로 순차 정렬 알고리즘, 버블 정렬 알고리즘, 선택 정렬 알고리즘,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했는데,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알고리즘은 전부 다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외에도 재기적인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탐욕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이나 탐욕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관한 알고리즘은 좀 더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개론적인 형태에서 알고리즘을 다루다 보니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주로 다뤘고요. 근데 이 이상의 것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알고리즘 다음으로 접근하기 쉬운 재기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다룰 거예요. 재기적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내에서 자기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재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데,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탈출 조건을 잘 명시해야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다룰 거고요. 재기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예제로 하노이 타워라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하노이 타워라는 블락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알고리즘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선 재기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재기적인 알고리즘에서 다른 탈출 조건, 그리고 하노이 타워에 대해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